근데 이런 자리가 나오면 네, 같이 기뻐할 확률이 80%, 같이 슬퍼할 확률이 20%. 네, 이거는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. 네,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고. 우리 팀 다이버전스 하죠. 네, 다이버전스 서로 알려주는 아주 훈훈한 모임. 네, 다이버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. 다이버전스만 잘 찾아서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1시간으로만 봐도 다이버전스가 그렇게 자주 뜨지 않아요. 뭐 15분으로 한번 볼까요? 다이버전스 뜬 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기로 하시죠. 이게 여러분도 여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. 뭐 컴퓨터 있으신 분은 폰으로는 좀 불편해요. 네, 가급적이면 PC로 하는 게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. 저도 폰으로 가끔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렇게 하고, 가급적이면 노트북이나 PC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. 이 한국 시간으로 다 맞추세요. 네, UTC 플러스 9로 이렇게 서울 고르시면 돼요. 시간을 맞추시고 RSI를 15분 봉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.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걸 찾으면 되잖아요. 네, 7월 3일 0시 15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들 찾아보세요. 네, 여기도 상다가 사실 뜬 거죠. 15분 봉이 잘 나오니까 네, 좋습니다. 7월 7일 15분 봉. 네, 7월 7일 15분 하지 말고 7월 7일 몇 시인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저점이 낮아졌고 RSI가 높아졌잖아요. 그쵸? 요런 데에는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였죠. 그러니까 요럴 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, 근데 저는 여기까지 안 가져가요. 요쯤에서 매물대 여기 많잖아요. 그쵸? 저는 아마 여기나 여긴 조금 이르긴 한데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반절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까지 가져갔으면 좋았는데 저는 좀 일찍 파는 편이라 한 이쯤 왔을 때 다 익절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어쨌든 요것만 해도 5배 하면은 한 10% 가까이 벌 수 있거든요. 네, 10%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. 10% 수익이 얼마나 힘든 건데. 그러니까 시드가 작아도 괜찮단 말이에요. 이게 좀 익숙해질 때까지, 손절하고 익절하고 뭐 다이버전스 보고 익숙해질 때까지, 그래서 시드를 키우지 말라는 뜻이에요. 익숙해져도 저는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불려가면 되니까. 이거를 좀 익숙해지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지 않나 싶어요. 여러분 투자 상품 중에 내려도 돈 버는 거 거의 없잖아요. 그죠? 공매도는 또 오래 내 맘대로 갖고 있을 수도 없고, 이거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되게 유리해요, 선물이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만 잘 지키면 망할 일이 없거든요. 제가 얘기한 대로 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죠?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만약에 익절이나 손절을 안 걸어놓고 자고 일어났는데 확 올라있거나 확 떨어져 있으면 망할 수 있는데, 손절어가 익절을 잘 걸어두면 망하기는 제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, 저 때문에 선물에 입문은 했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안 하고 그냥 임의로 뭐 본인이 욕심에 못 이겨서 막 시드를 막 불리고 막 20배 치고 막 해서 시드가 다 날아간 다음에 나를 원망할까봐 전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.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. 뭐 저 원망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시드가 날아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익절하고 반익절하고 손절을 칼같이 하고 다이버전스를 가급적이면 확인하고 들어가자. 다이버전스가 물론 안 뜨고 올라갈 때도 있긴 있어요. 네, 당연히 있죠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. 다이버전스를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 좀 무서워요, 저는.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다이버전스가 아니잖아요. 가격은 떨어졌죠. 근데 RSI도 같이 떨어졌죠. 그쵸? 이거는 다이버전스 아니거든요. 하지만 오르긴 했잖아요. 그쵸?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. 네. 이게 주식 차트 보실 줄 아는 분은 뭐 이런 게 쌍바닥이잖아요. 쌍바닥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고, 그러니까 매물대도 잘 봐야 돼요. 네,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 지지받는 거 확인하면 사실 들어가 볼 만한 자리긴 하죠. 그래서 제가 진입하는 거는 매물대와 다이버전스, 손절 익절도 다 마찬가지예요. 저는 제일 많이 확인하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. 요것만 보면 전 뭐 사실 단순하다고 생각해요. 투자는 투자 원칙이 중요하지 좀 단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엄청 복잡하고 뭐 스토캐스틱 뭐 이런 거 뭐 엄청 어려운 막 보조지표들 있잖아요.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, 근데 그런 거 막 쓰면 현란하게 하면 투자 더 잘하나요?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, 그쵸?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까?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? 나중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한번 가르쳐 봐야겠어요. 네, 잘할 것 같아. 하여튼 뭐 요런 거 요런 데 보면은 막 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? 요거 봤으면 전 무조건 들어갔을 거예요. 이거 진짜 되게 들어가고 싶은 자리니까. 그죠? 하여튼 뭐 그렇다. 옛날 것
또 다시 한번 좀 보죠. 24시간 장이 열려요. 네.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제가 지금 3400이잖아요. 제가 오늘 29,400달러 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. 그러면 1년 후에 체결될 수도 있어요. 네. 그 주문이 계속 갑니다.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그 혹시나 까먹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편해요.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다. 나는 뭐 한 5만 9천 원 되면은 사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삼성전자. 근데 5만 9천 원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. 그쵸? 나는 한 번 주문해 놓고 그냥 끝내고 싶은데 내일 5만 9천 원 안 오면 주문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기간 주문 막 이렇게 복잡하게 걸어야 되는데 코인은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5만 9천 원에 뭐 한 10주 해서 59만 원 딱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5만 9천 원이 되면 체결이 됩니다. 되게 편하죠. 장점이자 단점이에요. 그래서 확인을 안 하는 단점이 있다. 1년 후에 체결되는 수도 있어요. 네, 그럼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?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막 체결될 수 있잖아요. 지옥 가고 있을 때 체결될 수도 있으니까 또 좀 찾아보세요. 네, RSI를 열심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거 보고 제가 맞는지 아닌지 봐드릴게요. 뭐 시간봉으로 해도 되고 몇 시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런 것도 되게 좋은 자리죠. 네, 여기 보시면 저점이 명백하게 많이 낮아졌잖아요. 그죠? RSI도 명백하게 올라갔죠. 이거는 좀 눈에 보이는 보기 쉬운 1시간봉 상승 다이버저스죠.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많잖아요. 그죠? 여기에서도 뭐 있고 여기나 여기에서 뭐 익절을 하면은 일단 저는 여기쯤에서 반익절 한번 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다시 떨어져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쯤에 그냥 본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이쯤 되면은 무서워서 오래 못 갖고 있거든요. 저는 한 요 정도 되면은 익절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가면 별로 실수가 없어요. 근데 5분봉은 조금 위험성이 사실 있습니다. 다이버전스 워낙 자주 뜨니까 5분봉도 근데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지금같이 횡보장에서는 5분봉 외에는 잘 안 뜨니까 뭐 요즘에 너무 횡보장이라 전반적으로 좀 안 예쁩니다. 네, 요런 것도 상승 다이버전스 떴죠. 네, 5분봉으로 본 거예요. 5분봉으로 잘 안 뜨니까 저점이 명백하게 낮아졌죠. 네, RSI가 명백하게 올라갔죠. 네, 요런 자리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요럴 때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 네, 맞습니다. 하다죠. 예, 고점은 높아졌고 RSI는 떨어졌고, 네, 여기에서 뭐 요런 데 들어갔으면 괜찮았죠. 저는 이렇게 매물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여기쯤에서 익절을 했을 것 같아요. 네. 손절은 이거를 내가 여기다 걸어놨는데 고점이 다시 갱신되면 네, 그 타이밍에 손절하면 됩니다. 숏을 걸어야죠. 여기서는 당연히. 네, 숏하고 롱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. 네. 6월 30일 15분봉 한번 볼게요. 고점이 명백하게 커졌죠. 네, 그리고 RSI는 네, 명백하게 떨어졌으니까 네, 여기에는 들어가도 좋았죠. 숏 들어가야 돼요. 롱 들어가면 안 되고. 저는 이게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요쯤에 왔을 때 아마 손절을 좀 했을 것 같아요. 익절이죠. 익절을 여기서 TP는 여기쯤에 걸어놨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한 중간쯤. 네. 대충 감이 오시죠? 어떻게 하면 되겠다.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겠잖아요. 그쵸? 현실이 되잖아요. 근데 기다리는 자리가 엄청 안 와. 그게 현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왔어. 하면 여기쯤 오면은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다이버전스 걸리겠구나. 예를 든 거예요. 다이버전스 걸리고 여기 다이버전스 걸리면 사이자 기다립니다. 근데 안 와.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. 너무 답답한 거죠. 아씨 언제 와? 하면 여기 이 정도면 그냥 거의 걸린 거 아니야? 하고 뭐 롱을 들어가요. 근데 이게 현실은 그 다음에 급락이 와가지고 네,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뜰 수 있죠. 이때 샀어야죠. 그러면 기다렸어야죠. 근데 그리고 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. 손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제가 제일 위험한 게 포모라 그랬잖아요. 확실한 자리가 안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. 네,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네. 포지션 들어가는 자리들 제일 많이 보는 게 다이버전스가 제일 중요하고요. 그리고 쐐기형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.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. 만약에 숏에 걸고 싶으면은 요쯤 왔을 때
요쯤 왔을 때 숏을 걸어서 내려오면 이익 보면 되고, 그 폭은 한 여기서부터 한 여기 요 정도 기대를 하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숏을 걸었는데 여기를 금 넘어가, 이거 뭐 5분봉으로 확대하면 금 넘어가는 거 확인하기 쉽다 그랬죠. 금을 넘어갔어. 그러면 손절해야죠. 그런데 만약에 내려갔어. 그러면 요 정도 이익 보고 익절을 하면 됩니다. 뭐 이렇게 하는 법이 있고, 만약에 롱으로 갈 것 같아. 마찬가지 방법인데 여기쯤에서 들어갑니다. 여기쯤에서 들어가요. 롱으로. 여기보다 요 손 넘어가면 그 바로 손절해야 돼요. 근데 만약에 올라가갖고 이걸 뚫었어.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 기대로 익절을 하면 됩니다.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.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추격롱이라 그러거든요. 추격롱을 탄 다음에 이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뭐 손절하고, 여기 위로 가면은 그냥 이익 보고 하면 됩니다. 두 개 차이 아시겠어요? 네, 저번에 얘기했었으니까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6월 15일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점은 낮아지고 RSI는 올라갔잖아요. 이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죠. 매물대를 봐야 되거든요. 사실 여기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? 이거 뭐예요? 하락 다이버전스죠. 그러니까 요거가 떴는데 계속 들고 있는 건 너무 용자 아니에요? 그죠?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계속 들고 있었으면 여기까지 먹으니까 많이 먹죠. 근데 그거는 결과적인 거잖아요. 중간에 하락 신호가 나오면 여기나 여기에서는 저는 한 여기에서는 일단 다 팔 것 같습니다. 이거가 나왔는데 계속 들고 있을 용기는 저는 없어요. 네,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원래는 여기까지 들고 있는 게 맞아요. 네, 매물대 이만큼 급락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거라고 기대가 되긴 하는데,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잖아요.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는데 계속 들고 있긴 좀 힘드니까 하다가 나왔을 때 익절을 하고, 그래도 이익 봤으니까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, 현재로 돌아와서,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. 이게 뭐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애매하죠. 요거 피보나치 되돌림이라 그랬죠. 제일 저점을 찍고, 최근 파동에서 제일 고점을 찍고 뭐 이렇게 해보면, 그냥 보통 물론 여기에서 되돌릴 수도 있긴 해요. 뭐 와가지고 여기 맞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완전 상승장에서 되돌림이 0.236밖에 안 되는 거는, 이거는 완전 상승장. 그러니까 쭉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가고, 완전 상승장에서만 이렇게 되고, 지금은 완전 상승장은 아니잖아요, 인간적으로. 그쵸? 지금은 뭐 이렇게 횡보장 내지는 좀 침체장이잖아요. 침체장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사실 희망회로고, 좀 어느 정도 최소 돌린 구간이 38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하거든요. 개인 의견입니다.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니까. 우린 대응을 하면 되지, 뭐 예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저는 뭐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, 여기서 일단 한번 좀 강하게 올라와야 좀 반등하듯이, 강하게 땅 때려야 반등하듯이 위에도 천장을 세게 때려야 밑으로 세게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넘기면 살짝 넘기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살짝 넘긴 다음에 하락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여기 건너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이 속도로 가면은 여기까지 가는데도 또 한 일주일 넘게 걸릴 것 같긴 합니다.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뭐 여기서 다이버전스 나오면은 뭐 자잘하게 먹다가, 내가 만약에 현물을 사고 싶거나 갖고 있는 게 있다, 그럼 여기 보시면 매물대도 살짝 있잖아요. 매물대가 있고 382에 걸리고, 저는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. 여기도 뚫고 내려가면은 뭐 0.5 자리,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오면은 손절했다가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, 네,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. 근데 꼭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. 떨어지고 있는데 뭐 칼날 잡으면 안 돼요.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. 요럴 때는 세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거든요. 세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뭐 최저점에 잡고 싶은 욕심에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. 네,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, 네, 그 다음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네,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,
뭐 요런 확인하면 되죠. 네.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 확인하면 가장 좋으니까. 이 자리가 나오면 저는 좀 현물도 좀 들어가고 선물도 좀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요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요때는 숏에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근데 숏은 좀 늘 손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. 숏은 물리면 안 됩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롱에 물리면 시간이 길어지면 탈출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숏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. 자산은 우상향 하니까. 숏에 물리면 다 털릴 수 있다. 그러니까 되게 위험합니다. 여기서 하락 다이버스가 나오면 숏 나왔고 뭐 여기쯤까지 가면은 이런 롱. 숏 들어갔어도 여기 매물대가 두텁잖아요. 저는 한 요쯤에 한 30K쯤에 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여기 고점이 이 정도 되니까 한 31.6K가 되면은 요쯤에 다이버전스 뜨는 거 확인하면 숏 들어갔다가 한 30K 정도 되면은 여기에서 일단 익절을 할 것 같아요. 더 떨어지는 거는 보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보면은 요때는 롱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숏, 장기 롱을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단기 숏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.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횡보하죠? 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? 죽었어. 심정지 수준이야.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. 누가 잡아놓은 것 같아, 그죠? 그러니까 누가 정말 그냥 딱 잡은 것 같아요. 여기 넘어가면 누가 금 꺼놓은 것 같아. 여기 넘어가면 안 돼 하고 누가 금 꺼놓은 것 같아. 되게 재미없습니다. 이 하락장에 요런 게 제일 재미없어요. 먹어봤자 얼마 안 되고 위험성은 좀 꽤 크니까 요 자리는 사실 좀 들어가 볼만 했죠. 이때 거의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좀 좋은 자리가 자꾸 나오더라고. 방송 끝나면 막 여기 와 있고 뭐 이 중간에 들어가기 애매하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한번 나오면 숏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한 번쯤 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안 오고 내려가기는 제 생각이 쉽지 않을 것 같고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좀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한 방에 내려간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여기까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하루 이틀 내로 여기까지 오고 뭐 일주일 내로 여기까지 와주고 하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건 제 예측일 뿐이지 이 차트가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시나리오가 어디까지나 좀 필요합니다.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죠. 네, 그냥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반등하는 거를 봐준다면 여기서는 좀 롱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좀 현물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선물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여기를 깼다. 여기를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그 다음에 0.5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. 대충 아시겠죠?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어렵지 않죠?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팀 다이버전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오픈 톡방 한번 들어가서, 그러니까 나는 알려주는 걱정하지 말고 투자는 본인 책임이잖아요. 그쵸? 잘못 알려줄 수도 있죠. 근데 내가 만약 잘못 가르쳐줬어 그러면 누가 막 쌍욕할까요? 누가 그것도 모르세요 막 이럴까요? 안 그러잖아요. 그쵸? 그냥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뿐이죠.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보초 서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쵸? 차트 계속 보고 있는 게 되게 지겹거든요. 그러면 내가 봐갖고 혹시나 뜨면 알려줄 수 있으니까 코인 나우로 서로 해서 뭐 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, 커뮤니티에 보시면 뭐 있어요. 그쵸? 이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1010000 들어와 보세요. 들어와지는지 확인해보고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리딩방이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그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. 그리고 저만 떠들면 저도 조용히 할 거예요. 다들 조용히 하면 나도 조용히 하는 걸로. 그럼 조용히 톡방이 없어지는 거겠죠. 같이 한번 해보시죠. 부끄러워 마시고. 예를 들어서 요 자리가 와요. 제가 기다리고 있는 뭐 요 자리가 왔다. 그럼 뭐 좀 숏 들어가고 싶잖아요. 그쵸? 뭐 RSI도 좀 떨어졌어. 지금 약간 여기 보시면은 과매수 구간 들어온 거 보이시잖아요. 그쵸? 그러면 여기에서 RSI가 살짝 떨어져. 그래서 여기쯤 왔다. 저는 여기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, 그럼 여기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 거잖아요. 그럼 하다 떴어요. 뭐 15분 봉이면 15분 봉, 시간봉 뭐 시간봉 하다 떴습니다. 뭐 라고 누가 최초에 알려줬다. 그럼 뭐 나중에 덕분에 좀 수익 얻었으면 고맙습니다 하면 되죠. 근데 하다라고 했는데
조금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럼 자기가 알아서 손절하는 걸로. 손절하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. 네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들어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. 우리 이렇게 한 3년만 같이 해봅시다. 그럼 뭐라도 되지 않겠어요? 그쵸? 3년만 같이 해봅시다. 뭐 여기에 공신력 같은 거 필요 없지 않아요? 그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뭐 요런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공신력이 필요하죠? 고점 높아진 거 이거 저희 아들도 톡방에 좀 초대하겠어요. 근데 우리 아들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요런 걸로 하면 뭐 서로 알려주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해서 단점이 뭘까요?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돈 벌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쵸? 좋은 자리 서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1년 내로 10만 원으로 해도 뭐 1억을 버는 걸로, 혹시 100만 원으로 하신 분은 뭐 10억을 버는 걸로 하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?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해갖고 뭐 한 10,000원만 벌어도 되게 기분 좋아요. 꽁돈 생긴 것 같고. 네, 저도 다 이렇게 해서 번 거예요. 그래서 포지션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. 네, 초보분들 괜히 여기저기 막 들어가요. 뭐 생각해 봅시다. 여기에서 뭐 롱 들어갔어. 그럼 막 떨어지잖아요. 계속 희망 고문 같죠. 아, 올라갈 거야, 올라갈 거야, 올라갈 거야. 아, 위에 올라갔어.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안 올라갔잖아요. 그쵸? 계속 갖고 있습니다. 쭉 떨어졌어. 아, 손절. 결국에 손해보고 끝나잖아요. 대부분 이러다가 시드가 다 녹아요. 네, 얼마나 아깝습니까? 근데 좀 명확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죠. 뭐 특히 이런 데는 사실 되게 좀 좋은 자리죠. 뭐 요런 자리들. 네. 그러니까 좀 다이버전스가 명백하게 뜬 자리. 제가 1주차 때도 얘기했는데 전 여기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. 요 자리. 되게 기다리던 자리였거든요.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 뜬 거 보시죠. 좀 코딱지만하게 뜨긴 했지만 여기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 만들어준 다음에 제가 이거 25K 깨는 걸 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24K 다시 한번 와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한 이거 이틀 전부터 24K 오면 다이버전스 뜰 것 같고 그럼 내 들어가겠다.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스터디 하던 아직도 있어요. 그 방에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떴잖아요. 다이버전스가 떴잖아요. 그래서 이때 저는 갖고 있던 거 다 들어갔거든요. 선물로 다 들어갔어요. 근데 한 이쯤에서 다 팔았거든요. 예. 그리고 현물은 당연히 갖고 있고 선물은 이쯤에서 익절을 했어요.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. 근데 그 이후로도 조금 일부 오르긴 했더라고요. 아, 내가 이쯤에서 팔았구나. 30K까지 못 가고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줄 모르고 여기에서 좀 다 팔았어요. 현물은 가져가고. 네, 그래도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엄청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? 네, 와이프랑 맥주 먹으면서 네, 기분 좋아하면서 이렇게. 근데 이런 자리가 나오면 네, 같이 기뻐할 확률이 80%, 같이 슬퍼할 확률이 20%. 네, 이거는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. 네,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고. 또 톡방에 알려줬는데 그때 자고 있으면 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쵸? 딴 일 하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. 근데 톡방에 누가 알려줬다고 우리 뭐 솔직히 초보가 더 많잖아요. 제가 알려줬다고 해도 본인이 확인 꼭 하고 들어가세요. 괜히 알려준 사람 탓하지 말고. 제일 못난 짓입니다. 그거 탓하면 바로 강퇴해요. 네, 성질이 나도 조용히 하세요. 아시겠죠? 네, 그 바로 강퇴입니다. 우리 팀 다이버전스 하죠. 네, 다이버전스 서로 알려주는 아주 훈훈한 모임. 근데 꼭 다이버전스 아니더라도 본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좋습니다. 그리고 선물, 현물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알트 추천? 네, 이런 건 안 하는 걸로 합시다. 비트코인에 한정해서 그냥 비트랑 이더까진 괜찮아요. 비트랑 이더 차트 뭐 요거까진 괜찮은데 갑자기 뭐 주식 얘기 막 너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알트 얘기 좀 많이 나오고 하면은 갑자기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. 네, 뭐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? 주식이나 알트 나오면은 또 뭐 작전 있는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그쵸? 이런 얘기하면 바로 강퇴할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뭐 주식 추천 뭐 작은 알트 추천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이더까진 괜찮은데 이더 아닌 거, 네, 뭐 다른 거 추천은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